자, 오늘은 정인이 다른 십성을 볼 때입니다. 제가 앞에서 십성에 대한 강의를 이제 다 했죠. 뭐 비겁,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 그리고 이제 인성 해서 편인 강의를 마쳤고, 앞 시간에 이제 정인에 대해서 정인의 어떤 그 음양적인 의미하고 정이 가지는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육친적인 친모의 어떤 그런 심리에 따른 정인이 가지는 심리, 또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직업성, 그리고 문서로서는 어떤 문서냐, 그 공부, 자격, 권리, 어떤 사람의 마음, 양심, 뭐 인덕 이런 거에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강의를 많이 뭐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책도 이렇게 보셔서 의미는 아는데, 이 다른 십성 사주를 딱 보면 8글자에 정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상관도 있고 뭐 편관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글자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강의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차피 사주 공부가 역학이 마음 공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읽어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의 학문입니다. 이긴 한데, 그 전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우리가 사주를 상담해주고 통변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을 처음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산수를 처음에 배웁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0. 이 숫자를, 아랍의 숫자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십천간 12지지 12글자를 어떤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자, 그런 게 이제 어떤 두 글자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자, 이런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수를 조금 더 배우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됐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들어가요. 그렇죠? A 하고 B,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어떤 공식을 우리가 익혀서 우리가 모든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이 공식입니다. 그 공식 앞에는 덧셈, 뺄셈, 연산, 숫자의 연산, 그 앞에는 숫자의 의미, 숫자의 개념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백날 숫자의 의미만, 십천간 12지 의미만, 또는 십성의 의미만 잘 안다고 해서 이 사주 통변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 이 사주 강의는 강남의 어떤 일타 강사가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잘 쉽게 배우는 법, 이렇게 쉽게 익히는 법을 하는 어떤 그런 강남의 일타 강사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좋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사주 역학, 사주 명리를 이렇게 재성의 느낌, 그쵸? 현실적, 계산적 이런 느낌으로만 강의를 하는 것 같다라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주 명리를 이렇게 풀 줄 알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어내는 거, 영성, 나의 어떤 이 기운, 이런 것들을 투영을 해서 우리가 사주 통변을 하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사주 통변을 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 상담이거든요. 사주 상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그 아는 것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정인이 다른 십성을 봤을 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정인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 이제 어떤 정인이 다른 십성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사주 해석을 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비겁이 있고요. 그쵸? 식상이 있어요. 재성. 그리고 이제 관성. 이거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인성 말씀드리는데, 이 5개의 큰 어떤 십성, 육친의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을 인성을 생한다. 그쵸? 이 논리, 그 다음에 서로 극, 인극, 자,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아극재, 재극인. 그래서, 자, 인성. 자, 인성에도, 자, 편인이 있고요. 정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인성의 반대편에 있는 식상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극하는 이 식상이, 그쵸? 그리고 재성의 극을 받는, 그쵸? 인성을 극하는 재성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성과 식상은 서로 어떤 시소 같은 어떤, 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사주에 많아지면 식상이 약해집니다. 식상이 약해지고 또 인성이 많아지면 재성도 약해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재극인을 하지만 자, 재성이 약하다. 재성이 예를 들면은 뭐 숫자로 치면 2다. 그러면 인성이 4다. 숫자 힘이 그러면 재극인을 하지만 이게 힘이 딸리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성과 이 인성이 있을 때 식상과 재성과의 어떤 관계는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자,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정인이, 그쵸? 자, 정인이 뭘 봤냐? 식신을 봤을 때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인은 어떤 엄마, 그쵸? 친모도 되고, 공부도 되고, 생각도 되고, 문서도 되고, 아이디어도 되고, 마음도 되고, 양심도 되고, 인덕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식신은 내가 하는 일, 그쵸? 기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길러내는 거, 양육하는 거, 표현, 말, 행동,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 식신, 정인하고 식신의 의미를 이제 보면은 내 일, 기술, 행동의 어떤 자격을 갖춘 모습이라고도 단편적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제 풀어보면 간목일간이다. 자, 간목의 식신은 뭐죠? 병화죠. 자, 그리고 정인은 개수입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렇죠? 이게 식신, 이게 정인.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드러나는 모습은 연간에 정인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 귀여운 모습, 받을 복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공부를 또 초년에 남들이 볼 때 조금
드러나게, 그쵸? 남들이 봤을 때 잘 하겠다. 그리고, 이 월간의 식신이 있으니까 사회성이나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기술적인 어떤 내 표현,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이걸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식신과 정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이 자격도 국가 자격이죠. 이 정인이라는 것은 이 국가 자리, 연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드러난 어떤 공인된 자격에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치는 기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육, 그렇죠? 교육도 그냥 뭐 이렇게 오지랖히는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또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는 자 그런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의 관계. 그래서 이 병하고 개수는 갑일간으로 했을 때는 식신과 정인이지만 두 글자 간의 관계는요. 이건 양의 화고 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와 이 개수 둘의 관계만 보면 이게 정관이고요. 그쵸? 이 개수 입장에서는, 그쵸? 정제죠. 개수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 이게 정제의 모습이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 이게 정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는 나하고 음양이 같아요, 틀려요?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다. 그쵸? 같지 않고 식신은 일간하고 그쵸? 음양이 같죠? 자, 그래서 이게 병하고 개수는 서로 합은 하진 않지만 어떤 유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신하고 정인. 그래서 정제와 정관이 우리가 관성과 재성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둘의 관계는 상당히 유정하다. 남녀 간의 합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 두 양간일 때는 정인하고 식신이 합을 하진 않아요. 합을 하지 않지만 두 개의 관계는 유정하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극하고 또 극을 해주고 적당한 부드럽게 극을 해서 서로를 유의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반대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을목을 기준으로 볼까요? 을목. 자, 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인은 뭐죠? 정인은 임수죠. 예를 들면 임수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식신은 뭐예요? 정화죠. 이런 사주가 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요게 목생화니까 이게 식신 그 다음에 요게 정인 내가 음의 목이고 식신은 목생화에서 이게 음의 화죠. 그리고 정인은 양의 수입니다. 자 이런 사주 같은 경우 또 여기에 뭐 정인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처럼 같게 여기에 이제 임수가 있다. 그럼 이게 정인이 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천간합에 대해서 이제 따로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천간합은 알잖아요.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 그러면 이렇게 식신하고 정인하고 음간 음일간일 때는 식신하고 정인하고 합을 하게 돼요. 자 임수하고 정화를 두 개만 떼어서 봤을 때는 임수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이 정관이고요. 그렇죠?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이게 정제입니다. 수국화, 그렇죠? 수국화 하니까 그래서 정관과 정제는 서로 합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합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임합이 돼서 여러분 또 이제 정임합 목 하죠. 정임합 목 반드시 정임합이 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화냐, 합거냐, 합반이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하기로 하고 정임합이 돼서 이게 묶여서 못 쓸 수도 있고요. 목으로 이렇게 좀 기운이 목의 기운을 띌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내가 을목을 갖고 있는 내가 정인과 식신, 아까처럼 내 일, 내 기술, 행동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데 두 개가 묶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도저도 안 되고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묶여서. 근데 좋은 모습으로 보면 이 식신과 정인이 두 개가 합의돼서 이거를 이쪽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묘다. 정묘. 그쵸? 뭐 여기도 이제 뭐 인묘진, 을진, 아무튼 이렇게 여기 인이다. 이런 사주가 뭐 실제로 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묘의 지지에 목기운을 띄고 있으면요, 이게 정임한 목기운도 이 기운이 동합니다. 그러면 내 기술과 내 어떤 자격, 공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쵸? 이 정인만 있으면 공부만 하는 거죠.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건데 거기에 신까지 있으니 내가 배운 걸 써먹는다. 그쵸? 내가 내 배운 거에 자격을 부여한다. 두 개가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간다. 딴 어떤 이 진로 이 변경이나 이런 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기에 어떤 지지가, 예를 들면 아까 합화, 정인만 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에서 어떤 목의 월지를 중심으로 목의 기운이 형성이 되면요, 이게 정인만 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목은 비견이잖아요. 비견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을 이제 배웠어요. 정인. 그 다음에 식신도 배웠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편적인 의미로 뭐 식신은 기술, 뭐 양육, 가르치는 거, 그쵸? 행동, 표현, 뭐 그렇게만, 그 다음에 뭐 사람, 여자한테는 자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두 어떤 이 십성이 만났을 때는 이런 관계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인하고 식신은 서로 반대 기운입니다. 서로 극하는 기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반대로 정인하고 식신이 아닌 상관이 봤다. 정인 상관. 자, 상관은 나하고 일간하고 음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음명이 다르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음명이 두 개 다르다. 자, 그러면 일단 정의는 어떤 자격, 뭐 공부, 마음, 뭐 엄마랑 상관, 이건 이제 천재성, 언변, 교육성, 표현, 뭐 다재다능, 아까는 구설, 오지랖,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상관의 의미고요. 정인이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자, 그러면 정인하고 상관은 서로 음양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목으로 기준했을 때, 자, 상관은 정화가 되죠. 그리고 정인은 개수가 됩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상관이 되죠. 간목 기준으로. 자, 이게 정인이 되고, 나는 양이고 간목은 양이고 정화와 개수는 음의 어떤 이 천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정화하고 개수를 두 개를 딱 껴서 보면요, 내 입장에서는 상관이고 내 입장에서는 정인이지만 일간 입장에서는 둘의 관계는 서로 극을 하는 겁니다. 편관의 관계예요. 편관과 편재. 자, 수국 화하죠. 편재. 그렇죠?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편재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 이게 편관으로 보입니다. 서로 음양이 같게 극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인은 길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상관은 흉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유불급이라고 상관은 또 이 정관을 그대로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관이 뭐냐, 정관. 자, 간목의 정관은 신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관이 경관을 합니다. 정관을. 내 정관을 하려면 이 정인이 상관을 또 조절을 하죠. 자, 개수가 정화를. 그러니까 상관 폐인하면서 상관 경관도 막아주니까 사주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게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입니다. 능력도 있고 머리,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얼마나 좋은 사주입니까? 이런 천간의 모습은. 그래서 이 상관과 정인은 어떤 형태를 만나든 둘이 합을 하진 않아요. 합을 하는 것은 정인이 식신을 봤을 때는 합을 합니다. 일간일 경우에는. 자, 그런데 정인하고 상관이 만나면은 음이든 양이든 둘이 서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합을 할 수는 없어요. 천간의 합은 음양이 다를 때만 합을 합니다. 서로 극하는 관계에서. 자, 이건 그래서 내가 이 식신하고 상관은 또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한 가지만 쭉 일관성 있는 어떤 내가 좋아서 즐겨서 하나만 이렇게 파고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상관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깊이는 좀 없지만 오지랖도 있고 천재성도 있고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정관을 치기도 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을 하고 잘난 체를 하니까 본인이 잘나서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개수가, 정인이 옆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관이 찰폐, 우리가 옛날에 호패 같은 걸 하죠. 호패, 그렇죠? 폐용한다, 인성을 찾다. 이거는 긍정적인 상관폐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음간일 때도 일간이 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자, 이게 을목이다. 을목 일간에 이게 이제 정인은 뭐죠? 임수. 그렇죠? 상관은 뭐죠? 목생, 화, 병화. 이런 모습이, 자, 이게 정인이고 여기 이제 상관입니다. 병화가. 을목 입장에서는 수생목하고 이제 생을 해주죠. 수가 목을 생해주고, 그리고 목생화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입니다. 자, 이 모습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 병화 상관은 병화는 또 잘 드러내고 밝은 기운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 카리스마 있는 임수가 정인으로서 이 상관의 오지랖을 제어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재주도 있고 머리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을목에서 뭐 병화가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다. 이거는 강희상형 해가지고 또 큰 호수에 해가 이렇게 멋스럽게 떠 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천간은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정인하고 식신할 때도 좀 지지도 모습, 잠깐 상관만,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는 간목일 때, 그쵸? 어떤 사화가 식신이다. 그쵸? 그러면 자수가 이게 정인이죠. 지지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드러난 모습이고요. 지지는 이 드러나지 않은 현실, 그쵸?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사하고 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갑자기 병지고요. 지지는 12운성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자, 갑자는 목욕입니다.
태어나서는 공부를 좀 잘 했겠죠. 거기에 이제 어떤 기술도 익히고, 그리고 사자합이 돼요. 사자합. 무슨 사자합은 처음 들어옵니다. 사자합. 왜냐면 지장간 합을 해요. 사가 병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자, 자는 개. 자, 그러면 이 무게합이라는 합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양간일 때는 합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의 모습은 이 생극제와의 모습보다는 합형충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화하고 자수가 서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장간으로는 또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술과 행동력, 그렇죠? 기술과 어떤 자격, 그 다음에 어떤 머리, 학문 이런 것까지 갖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음간일 때 볼까요? 음간일 때 정인하고 이제 식신, 정인하고 식신. 자, 을목이다. 자, 그럼 해수가 이게 정인이 되죠. 자, 식신은 뭐죠? 목생, 화 하니까 이게 오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의 정인 이게 사지가 되고요. 이게 장생이 됩니다. 을호 장생.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천간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천간은 어떤 생극자와의 운동이 기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패인이다, 편인 도식이다, 제극인이다 뭐 이런 용어를 붙이는 것은 주로 천간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붙여주고요. 지지는 이 순이란 뭐 수극화, 화극금 이 글자가 이거는 수구, 이거는 화니까 수극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하고 해는 서로 또 합을 합니다. 이 아까처럼 해는 자, 갑, 임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는 병, 정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는 갑기합, 정임합을 유정하게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정인하고 식신이 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지장간으로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끈끈한 어떤 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정인과 식신이 서로 합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갔어요. 정인하고 상관도 한번 볼까요? 간목일 때 제가 너무 간목으로만 설명을 뭐 드리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른 한번 천간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간목이 있을 때 정인은 뭐죠? 자수고, 그렇죠? 상관은 갑오 상관. 자, 이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정인이고요. 갑오 상관. 자, 이 음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좌우 충의 관계로서 정인하고 상관이 서로 밀쳐내는 어떤 관계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충의 기운으로 내 기술하고 또는 어떤 이 공부하고 서로 좀 방향성이 다르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내가 자격 따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랑 내가 뭐 상관, 그러니까 부모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부모 자리, 그렇죠? 이거 조상 자리, 그렇죠? 조상하고 부모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상관짓을 아주 못하게 세게 극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자, 을목이다. 자, 을목의 정의는 해수, 그쵸? 상관은 목생화 하니까 이게
사해. 이것도 이제 충이네요. 그쵸? 이게 정인, 상관. 이게 목욕이죠. 정인은 사지. 이거 이제 나중에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음간이든 양간이든 지지는 보니까 어떤 충의 관계로 주로 나타납니다. 상관하고 그쵸? 정인이 만나면 서로 사해충. 그래서 이거 상관 정인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지지의 이 사주의 해석의 핵심은 하평충파해를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년에 또는 부모나 이게 서로 안 맞고 역마의 기운을 쓴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회충적인 모습으로 공부하고 어떤 이 배워서 쓰는 거랑 좀 잘 안 맞아서 서로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그런 목욕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재주적인 거 가지고 역마적인 어떤 사회성을 갖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어릴 때, 초년 때 많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렇게 읽어 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정인하고 식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부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관은 오지랖으로서 이 정관을 극하는 기운으로 조금 선제성 좋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이게 제어를 역용해서 잘 제어해서 써야 되는 십성이고요. 정인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받을 복, 친엄마의 어떤 그런 천진난만함, 긍정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부, 자격, 문서 조화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니까 그게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이제 어느 조화가 나름 됩니다. 이 상관은 어느 정도 극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관 정인이 있으면요, 되게 강의도 되게 재밌게 하면서 뭐 서울대 출신인데 되게 막 강의도 재밌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 정인하고 이제 정인 시간이니까 이 인성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식상, 그 다음에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있습니다. 정인하고 편재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정인하고 편재. 편재는 사업성이죠. 그렇죠? 편재는 사업성.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공부, 자격, 인정, 문서, 또 엄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와 사업성, 큰돈,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큰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 기준으로 정인은 어쨌든 음양이 다르고 편재는 음양이 같은 거죠. 둘의 관계가 극하는 관계니까 어쨌든 양간이든 음간이든 또 합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또 벌써 한 발자 나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병화 기준으로 볼까요? 경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금의 정의는 뭐죠? 토죠. 토생금이니까 이게 기토가 되고요. 그렇죠? 편재는 뭐죠? 자, 금극목 하니까 이게 간목이 됩니다. 자, 이게 정인, 이게 편재. 아까는 정인이 식상 중에 정인이 식신을 만났을 때 음간일 때 이렇게 합을 했는데, 정인이 이때는 양간일 때 편재를 보니까 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든지 공부를 하든지 엄마의 도움을 받든지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을 하는 거죠. 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이 돈하고 이 자격하고 문서하고 묶여 있구나. 그래서 따로 쓸 수가 없구나.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묶여서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간일 때는 또 합을 한다.
그러면 다시 경금일 때 지지의 모습을 볼까요? 지지의. 자, 정인은 이게 뭐 축토. 그쵸? 축. 편제는 임목. 자, 이게 정인이 되죠. 이게 금금목 하니까 이게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정인은 또 미토도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이 정인하고 편제가 이렇게 지지에 있다. 그러면 축하고 인은 이게 지지의 6합보다도 훨씬 강한 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데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 자격까지 부여했다. 아니면 엄마가 돈을 대준다. 뭐 이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축은 자, 경축은 이게 이제 묘지이기도 되기도 하고요. 경인은 절지죠. 초년에는 뭐 큰 돈 벌려고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엄마의 그늘 아래서 엄마한테 밀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축은 지장간이 뭐죠? 여러분 지장간을 외워야 됩니다. 저절로 뭐 숙지하면 더 좋고요. 숙지하고 외우는 거 다 같이 하면 돼요. 축은 개, 신, 기. 그쵸? 이는 무, 병, 갑의 지장간을 갖고 있어요.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지장간 세 글자가 완벽하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장간을 보니까 개신기, 무병갑이 완벽하게 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다. 그럼 이건 축인 암합이라고 해서 강력한 합을 보고요. 정인이 또 미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는 이게 또 인미귀문입니다. 인미귀문. 정인과 편제로도 읽어주지만 우리가 지지의 어떤 그런 신사로서 이 사람이 미토가 있다면 경대신 여기 미토가 있다면 이게 또 관대거든요. 미토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편제와 정인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합을 또 하기도 해요. 하나가 그렇죠. 미에는 뭐가 있죠? 미는 정, 을, 기 이렇게 보면은 갑기합을 또 하네요. 그렇죠? 갑기합을 하고 있어서 전혀 관계는 없진 않지만 인미귀문의 작용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돈하고 어떤 이런 거 막 자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또라이 기질 약간 거기 집착하는 귀문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또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간일 때 신금이다. 일간이 신금일 때 정인은 토니까 이게 무토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인 토생금. 그다음에 편제는 을목이죠. 편제 금금목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가 토생금에서 정인이고 을목이 금금목해서 편제가 되는데 합은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공부, 자격, 큰 돈과 이 정인의 무토가 서로 관계성을 유지해가면서 서로 적절히 극하면서 돈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유흥도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심리적인 마음, 그쵸? 안정성, 도덕성 이런 것도 갖추고 있는 어떤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지로 보면 지지에 있다. 그러면 뭐 술토, 그쵸? 을묘. 뭐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정인하고 편제를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인, 토생금, 그다음에 이게 편제. 그러면 지지는 또 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묘술 합을 하고 있어요. 묘술 합.
이게 천간에서는 어떤 합의 기운이 없었지만 지지는 또 묘술합으로서 어떤 이런 합을 또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해석은 이제 제가 실전 통변 들어가서 하겠지만 이 정인과 편재, 재성과 만났을 때는 어떤 이런 합적인 요소가 자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다음은 정인이 정제를 봤을 때, 정인이 정제를 만났다. 자 그러면 정제는 뭐, 정제는 나하고 음양이 같나요, 다르나요?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같으면 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제극인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 정제를 봤을 때, 정인이 편제를 봤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인이 정제를 봤을 때, 편인이 편제를 봤을 때, 이런 네 개의 제극인이 있는데, 이 정제가 정인을 봤을 때가 오리지널 제극인으로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의 어떤 도덕성, 그렇죠? 공부하고 이 푼돈, 그러니까 따박따박 벌어드는 돈, 착실함, 이런 빠져버렸네요. 잠시만요. 두 개의 관계가 서로 극을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이제 극을 하는 관계로 둘 글자 간의 관계는 편관과 편제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간목으로 한번 제가 또 알아보면, 자 정인은 개수죠. 정제는 그렇죠? 기토입니다. 나하고 정제하고는 양간일 때는 합을 하죠. 정제. 그렇죠? 이게 정인. 나하고는 합으로 유정을 하지만 정인하고 정제 둘 다 길신이라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두 개는, 기토하고 이 개수는 토극 수해서 둘과의 관계는 편관과 어떤 편제에 무정하게 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정제도 있고 정인도 있는데 두 개의 관계가 서로 극을 해서 제극인을 하고 있다. 제극인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는 어떤 양심을 팔아서 푼돈을 탐한다, 사기친다, 이런 의미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달라요. 정제가 있는데 정인이 들어오는 거하고 정인이 있는데 정제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또 이게 모습이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또 강의하기로 하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정제하고 정인이 어떤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지지로 내려가면요, 이게 그러면 자수다. 자, 미, 축. 이게 정인이죠. 이게 정제입니다. 정제 두 개다. 자미, 원진, 자축합.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정인과 정제지만 합을 하기도 하고 원진스럽게 아주 서로 관계가 이상하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아직 뭐 원진 기문이나 그 지지의 합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관계로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는 잘 봐야 됩니다. 이 글자에 따라서 합도 되고 뭐 충도 되고 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극제와의 운동만 하는 이 천간의 운동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시간이 걸려도, 자, 정인 플러스 정관. 정인 플러스 정관의 모습은, 자, 간목이다. 이거 이제 관인소통의 모습이거든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신금이 있어요. 그렇죠? 개수가 있어. 정인하고 정관은 서로 나랑 음양이
두 개 다 다르죠? 이런 모습이다. 정관, 정인. 자,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 남자가 또 나한테 잘해주는 어떤,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 윗사람이 잘해주는, 그리고 관인소통의 어떤 인자로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을목이라 그러면, 자, 임수면서 이게 경금이 되겠죠. 그렇죠? 정인정관. 정인정관이 어떤 이런 또 모습으로서 금생수, 수생목, 나한테 이렇게 또 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을경합을 또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또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관인소통이라 긍정적인 모습이다. 자, 지지는 또 좀 다른 모습이겠죠? 지지는 간목이다. 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정관이 유금이다. 그러면 마냥 좋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정인, 정관, 자유, 귀문, 파의 모습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그 지지는 또 따로 읽어줘야 돼요. 아무튼 관인 소통의 모습이고, 정인하고 자, 편관. 편관은 나랑 음양이 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인소통 또는 살인상생, 상생이라고 하는데 힘들지만 그거를 또 그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또 있는 겁니다. 이 편관에. 그러니까 병화다. 그렇죠? 병화의 정의는 임수, 갑, 을, 목이고 편관은 임수가 되겠죠. 이런 이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정인, 편관. 정인이 없다면 수국, 화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때려서 어떤 편관의 모습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인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 화에서 편관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정인이 또 소통을 시켜주니까 힘든 가운데 또 웃을 수 있는 날도 있는 어떤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이 정화다. 그러면 간목, 개수. 음양이 어차피 정인과 편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정인, 편관. 마찬가지로 개수가 개수 편관이 정화를 치려고 하지만 극보다는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 살, 그쵸? 이 편관의 살이 인성을 통해서 소통시켜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치면 이 편관은 남자긴 한데 나를 좀 멋있는 남자, 그럴듯해 보이는 남자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입니다. 힘들게 하는 남자지만 그래도 사랑은 해줄 줄 아는 남자. 이렇게 또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인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쭉 정인하고 어떤 식상과 만났을 때, 정제편자 만났을 때, 정관편과 만났을 때 이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인의 어떤 의미, 정인의 육신적인 뜻, 십성적인 어떤 모습, 심리 또 알아야 되고, 사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주가 막 글자가 이 글자 저 글자 있어서 천간으로는 어떻고 지지로는 어떻고 천간과 지지의 힘의 세기는 어떻고 이걸 다 봐야 되는 학문인데, 어떤 이 정인과 다른 어떤 십성들이 만났을 때는 둘의 관계성, 메커니즘, 합도 하고 지지로는 충도 하고 극도 하고 지지로는 충도 하고 또 뭐 원진이라든가 귀문적인 요소도 있고, 그거를 십성으로만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가미해서 신살, 천간으로는 또 어떤 기운의 어떤 흐름, 합이 되냐 어떻게 되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합이 되면은 둘이 끊어낼 수 없는 끈끈한 관계고 좀 답답한 모습이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은 좋고 뭐 충은 나쁘다. 사주는
마냥 좋고 마냥 나쁜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부정적인 해석에 치중한다든지 또 긍정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